제 취미가 양악술의 역사에 대한 조사가 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네, 뒷조사. 뒷조사. 아니, 뒷조사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양다이TV에서 비율을 맡고 있는 홍정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를 맡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너 비달 안 했다. 비도 안 했다. 다시. 다 아니까. 그래? 자,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오늘은 피디님,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양악 수술할 때는 안면 윤곽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 그게 왜? 왜 그런 거죠? 아, 필요하면 해야지. 필요하면 하고. 우리 윤곽 3종이라고 얘기하면 광대, 사각턱, 턱끝, 뭐 그렇죠. 또는 V라인 포함해서 이제 이런 걸 윤곽 3종이라고 근데 하죠. 그걸 왜 필요하면 같이 하는데 그걸 왜 하면 안 되지? 저도 유튜브에서 그 영상 하나 봤는데 뭐 성형외과에서 양악술 중에 윤곽술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유가 뭐야?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그 내용은 안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이게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 이제 긴 히스토리를, 제 취미가 양악술의 역사에 대한 조사가 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네, 뒷조사. 뒷조사. 아니, 뒷조사는 아니고요. 뭐 앞조사. 대놓고 앞조사여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저희가 때. 관련돼서 뭐 양악술학회 홍보위원회나 뭐 이런 아, 역할들을 그거, 그렇지. 계속 하기 오래 하다 때문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자료를 네네. 수집하게 되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이 어떻게 흘려가고 어떤 역사인지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뭐 얘기들인데요. 원래 초창기에 이제 양악 수술이 개인 병원 위주로 한창 많이 이루어질 때 주로 이제 치과, 구강, 강암면외과에서 이루어졌고, 그때는 양악술할 때 윤곽술이 대부분 포함됐어요. 뭐 아시다시피 양악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히 사각턱 부위에서 비대칭이 있거나, 그렇죠. 주걱턱 환자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사각턱이 많이 과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턱 경우가 수술을 있죠. 같이 하거나, 또 무턱 환자에서는 턱끝이 또 발달이 덜하니까 빼고 나서 턱끝 수술을 빼줘야 되는 이런 이제 윤곽 수술이 대부분 필요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게 다 수술에 포함되어 있었고, 2000년 초반 뭐 좀 넘어가면서부터 성형외과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양악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버스 광고에서 양악 수술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양악 수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부 대형 강남인 성형외과에서 양악술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광고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이벤트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악술도 비용 할인 이래가지고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저가로 양악수술을 이제 뭐 예를 들어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환자가 오면 상담하는 과정 중에 상담 시청이 딱 들어와서 환자분은 양악수술도 해야 되는데 윤곽술도 같이 해야 되니까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상술로 양악술과 윤곽술의 비용을 따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환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나는 양악할 때 윤곽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또는 이제 미용적으로 관심이 많은 환자들은 나는 꼭 윤곽술을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꼭 턱끝 수술을 해주세요. 사각턱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또 현재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한 그 성형외과는 양악은 또 많이 안 하는 병원이에요. 윤곽을 주로 하고 양악 수술은 잘 많이 안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윤곽 수술은 필요하면 하는 거지. 과하게 하는 건 뭐 문제지만. 그렇죠. 필요한 만큼 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턱이 발달되어 있는 그 턱 교정술 환자들은 사각턱 수술을 거의 같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각턱이 심하신 분들은 턱을 이렇게 깨무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교정술 후에도 이렇게 턱의 위치 안정화를 위해서 근육의 힘을 좀 빼주기 위해서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논문에서도 보면 주걱턱 환자에서 아래턱을 뒤로 놓는 수술을 하고 나서 사각턱 수술을 동반했을 경우에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도, 기능적인 기능적인 것도 이유로도 있고,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비대칭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 맞춰줘야 이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짧은 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한쪽이 길어서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턱을 움직여서 대칭을 맞춰주고, 이 길이의 차이는 좀 잘라내가지고 한쪽만 윤곽 수술함으로써 길이를 맞춰줄 수도 있죠. 결국 이제 양악 수술이란 거는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이고, 윤곽 수술은 주로 이제 깎는 형태로 모양을 잘라내고, 모양을 모양을 수정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양악 수술을 필요로 하는 주걱턱이라든지 비대칭 무턱 환자는 이런 위치의 이상도 있지만 동시에 모양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양악 수술은 필요한 윤곽 수술을 동반하는 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네, 그게 훨씬 유리하죠. 당연히 그렇죠. 한 번의 수술에서 한 번의 전신 마취를 통해서 최대한의 기능적 또는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되게 같이 해야죠. 같이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해야죠. 거의 같이 하죠. 네. 결론적으로 양악 수술 시에 윤곽 수술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거는 false고. 네. 네, 거짓에 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긴 얘기를 우리 정리의 달인 권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양악 수술할 때 윤곽 수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